당신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가려움증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통증피로 심지어 가려움증을 통해 미묘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가려움증을 건조한 피부나 일시적인 자극에 불과하다고 무시하지만 사실은 가려움증이 신체 어디에 나타나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노인의 만성 가려움증의 특정 부위는 조용히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지속적인 가려움증처럼 단순한 증상은 몸이 붉은 깃발을 흔들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임을 경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의 가려움증이 더 깊은 건강 문제에 신호일 수 있는 신체의 4가지 특정 부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단지 추측이나 노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1위는 노화와 장수를 연구한 의사와 연구자들이 관찰한 실제 패턴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가려운 부위 각각에는 혈류장기 신경, 심지어 영양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러한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 네, 그러므로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인생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해를 더 강하고 명확하며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구독을 하시고 벨을 켜서 우리 영상을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시작합시다. 1. 다리 아래쪽에 지속적인 가려움증, 그리고 가장 간과되지만 몸에 더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 중 하나는 다리 아래쪽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조한 피부나 노화로 인해 쉽게 분류할 수 있지만 눈에 띄는 발진이나 자극 없이 해당 부위가 눈에 띄게 가렵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종아리 정강이 발목을 자주 긁는 노인들이 혈액순환장애, 특히 말초동맥 질환을 겪고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혈액이 하지에 작은 혈관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지 않고 혈액순환이 제한되어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며 비정상적으로 가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남자 해롤드와 데니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다 80대 초반입니다. 세 해럴드는 매일 아침 동네 주변을 짧은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발과 다리를 확인하고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데니스는 요즘 이동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며 주로 밤에 또는 오랫동안 앉아있는 후의 다리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줄 알고 로션을 바르지만 별 소용이 없다. 이 데니스가 모르는 것은 이 가려움증이 혈액이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다리 아래쪽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신체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리고 다리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과 조직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장 정맥 및 전체 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3. 그리고 다리는 혈액을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다시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종 제2의 심장기라고 불립니다. 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체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종류의 가려움증은 관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움직임은 최고의 약 중 하나입니다. 이 가벼운 다리 운동
전기적인 짧은 걷기 앉을 때 발을 높이는 것이 모두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고 편안한 압축 양말을 착용하고 짠 음식을 줄이는 것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발진이나 알레르기가 없을 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증을 다리 아래쪽에 느낀 경우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2등 위쪽이나 중간 부분에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증 2등 중앙의 가려움증은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많은 노인들은 등 윗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경험하며 건조한 피부나 오래된 셔츠 태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종류의 가려움증은 종종 훨씬 더 깊은 원인을 가리킵니다. 네, 사실 등 위쪽 가려움 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각한 원인 중 하나는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간이나 신장은 신체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내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때 노폐물이 혈류했어요. 피부를 자극하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과 같이 신경 말단이 집중된 부위에 더욱 그렇습니다. 도로시와 제니스는 둘 다 76세입니다. 3. 도로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물을 많이 마시고 항상 좋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그러나 제니스는 최근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고 발목이 약간 붓는 것을 발견했으며 특히 밤에 등을 더 자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탁 세제를 바꾸고 정기적으로 보습을 시도했지만 가려움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니스는 이러한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신장의 부담이 가중되었거나 간이 이전만큼 효과적으로 독소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신체의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네, 이러한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소화와 수면에서부터 에너지 수준과 정신 선명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일간 또는 신장 기능 장애로 인한 가려운 피부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으며 발진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밤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수면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를 더욱 소모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만성 가려움증은 노인의 수명 단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악화될 수 있는 더 깊은 불균형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는 당황할 이유가 아닙니다. 이 신체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간과 신장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고 가공식품이 적은 식단을 섭취하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염분 수치를 관찰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약이 간과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므로 다음에 뚜렷한 이유 없이 등이 가려워지기 시작하면 멈춰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피부는 신체가 내부 스트레스의 증거를 나타내는 첫 번째 장소일 수 있습니다. 네, 신체는 긴장 상태에 있으며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쌓이는 감정적 또는 신경학적 긴장이 있습니다. 이 70대 후반의 두 남자 네너드와 내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네 네너드는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고 정원 가꾸기에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가벼운 명상을 실천합니다. 5그는 항상 그에 대해 편안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6그는 반면에 레이는 은퇴에 적응하는데 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밤에 불안을 느끼고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내일은 처음에는 저녁에만,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머리를 더 자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진도 없고 조각도 없고 실제 설명도 없습니다. 그는 샴푸를 바꿔보고 베개닛도 새로 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네이가 몰랐던 것은 이 가려움증이 정서적 긴장과 신경계 피로의 신체적 표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반응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잠시 걱정한 후에 진정되기는커녕 신체는 낮은 수준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여 코티솔 수치를 높게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은 종종 두피와 목 뒤쪽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가장 민감한 신경 말단에서 표현됩니다. 네, 이 부위의 만성 가려움증은 신경병증, 심지어 인지 저하의 초기 징후와 같은 지루함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심각한 문제라는 뜻은 아니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호흡 운동 밖에서 습관 보내기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가지 생각을 일기로 쓰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스트레스 신호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경우 아침에 짧은 산책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뉴스를 끄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생에게 전화하는 등 작은 변화를 시작했을 때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점차적으로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생각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나 목에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고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실제로 기분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네, 신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 당신의 몸은 당신이 밖에 있는 옷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에 가지고 다니는 옷에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때때로 지속되는 작은 가려움증은 신경계가 어깨를 두드리며 약간의 평화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강 악화의 징후에 대해 생각할 때 대개 순간뿐 현기증 기억력 문제 등을 상상합니다. 3. 그러나 가슴과 배의 피부, 내 몸 바로 맞은 편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조용히 말할 수 있으며 특히 명확한 원인 없이 가려워지기 시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 몸통 특히 가슴이나 복부 부위에 가려움증을 자주 경험하는 노인은 사소한 피부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가려움증은 종종 영양 결핍이나 흡수 장애 문제에 대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1-2가지 모두 조용히 신체의 힘, 면역 방어 및 자체 복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80일 세인 조이스와 엘레인다는 두 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3. 그리고 조이스는 여전히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과일, 채소 및 약간의 단백질로 다채로운 접시를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렸을 때만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러나 엘레인은 지난 1년 동안 천천히 음식에 대한 관심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건너뛰고 크래커나 수프 통조림을 먹고 금방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가슴과 배가 더 자주 가려움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저녁 시간에 더 자주 가려웠고 때로는 약간 아프거나 건조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단지 민감한 피부라고 생각하고 바디워시를 바꿔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레인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 시스템이 주요 영양소, 특히 B12와 같은 비타민 필수, 지방산 아연 및 마그네슘과 같은 미량 미네랄을 흡수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이러한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신경신호가 불규칙해지며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신경말단과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몸통과 같은 부위는 예민해지고 자극을 받고 가려워집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부 결핍이 근력 에너지 수준, 심지어 두뇌의 예민함을 유지하는 능력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노인 영양실조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정상처럼 보이는 체중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중이 감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체는 여전히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굶주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은 그렇기 때문에 신체 중심부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단순한 성가심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은 엔진이 계속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연료가 부족하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이것이 이 목록에서 가장 해결 가능한 문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1. 영양 개선에는 복잡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견과류 몇 개 삶은 달걀 신선한 딸기, 심지어 고품질이 종합 비타민 같은 간단한 첨가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가슴이나 배에 가려움증이 느껴지고 예전만큼 식사를 잘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편안한 뿐만 아니라 장수를 위해 영양을 섭취하라는 부드러운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아직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네, 번외,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귀하의 지원은 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제 신체에 가려운 4가지 특정 지점에 대해 배웠으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자문해 보십시오. 최근에 이러한 징후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기저기 가려움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각각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부터 간이나 신장의 긴장 신호까지 두피 신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부터 가슴과 복부의 미묘한 영양 결핍 징후까지 신체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며 그 속삭임은 종종 피부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징후 중 어느 것도 귀하의 운명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들 모두는 작은 경고가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확인하고 속도를 늦추고 몸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는 초대를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잘 먹고, 좀 더 깊이 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친숙하게 느껴진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안녕, 네, 그리고 그중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다면 더욱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 무엇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확성, 독립성 기쁨으로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려운 신호라도 신체에 초기 신호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를 수행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안녕, 여러분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 그리고 귀하의 지원은 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